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 혈압을 올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소금이 정말 어떻게 혈압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혈압을 올리는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혈압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이제 혈압을 결정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심박출량이죠. 심박출량.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양, 이 양이 올라가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요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신 혈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혈압은 이 심박출량하고 이 전신 혈관 저항의 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전신 혈관 저항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심장에 이렇게 피를 짜주잖아요. 심장에 이렇게 피를 펌프질 해가지고 대동맥으로 땅 짜주면 대동맥에서 이제 피를 운반해서 가서 우리 몸 전신에 있는 그런 혈관을 이렇게 분배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 혈관이 잘 이렇게 늘어나 있지가 않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좁아져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압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관, 아무리 심박출량이 적어도 이제 이 저항이 되게 높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을 결정하는 요소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심박출량을 또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고 또 전신 혈관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심박출량이랑 이 전신 혈관 저항 이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이 요소, 요게 이제 사실은 심장이 펌프질 해주는 그런 어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제 전신 혈관 저항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 양이 증가를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 압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어디로 새는 게 아니라 딱 이 고정된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클로즈드 시스템. 피가 어디로 우리가 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고정된 상태에서 뭔가 양이 많아지면 압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 사실은 어떤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소금이 사실은 뭘 결정하냐면 우리 몸의 체액의 양을 결정합니다. 자, 소금이라는 게 이제 NaCl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NaCl이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전해질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얘네들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몸의 체액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때요? 아까 혈압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심박출량 결국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의 체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기전이 있냐면은 항상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혈압이 올라가면 그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하는 기전. 그게 이제 사실 항상성이죠. 항상성. 제가 이제 우리 몸의 원리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체온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전해질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체액량도 일정하게 이런 기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전이 작동하냐면 소변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혈압 이뇨라고 해요. 혈압 이뇨. 영어로는 이제 이게 프레셔 다이유레시스라고 하죠. 이게 다이유레시스 또는 이제 나트리유레시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소금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면 소변으로 소금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리유레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전이 있어요. 이 기전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체액량이
줄어들겠죠. 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게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기로 표시를 하는 거는 음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감소시킨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요 루프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음성 피드백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혈압이 소금 먹는다고 뭐 혈압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콩팥병이 없는 사람, 정상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 먹고 혈압 재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혈압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음성 피드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뭔가 더 엮여져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어떤 우리 몸에 뭔가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전이랑 관계가 있어요. 뭐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압 말고도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유지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항상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소금 많이 먹어가지고 체액량이 올라가서 혈압이 빵 올라갔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이게 이 압력이 모든 우리 몸에 이런 혈관으로 다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콩팥으로 갈 수도 있고 췌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피가 그리고 이제 뭐 비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 뭐 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 우리 뭐 모든 장기로 뇌로 갈 수도 있고 다 장기로 다 피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어요? 압력이 올라가면 혈류가 올라가죠. 이게 피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피의 흐름이. 그러면은 이 피의 흐름에 이 너무 이제 세게 되면 꽝꽝 이렇게 때리잖아요. 꽝꽝 때리면은 이 장기가 뭔가 제대로 이게 뭐 혼란스러운 거죠.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흐름이라는 거는 압력과는 별개로 또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교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피가 갑자기 막 빨리빨리 이렇게 물살이 급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뭔가 제대로 그걸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고요. 그 기전이 뭐냐면 자, 혈류라는,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압력이 올라가면은 피의 흐름이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저항이 올라가면, 이 이제 어떤 혈관의 저항이 올라가면 이거예요. 전신혈관 저항.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저항은 각각의 장기로 가는 그런, 그 혈관의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혈류는 올라가겠죠. 그럼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혈관의 저항을 또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혈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전이 또 이제 작동을 합니다. 되게 놀랍죠. 그래서 자 보시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면 혈류가 올라가겠죠. 혈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혈관 저항을 이렇게 올립니다. 혈관 저항을 올려서 어때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도 음성 피드백 루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한 것도 이 시스템 내에서는 음성 피드백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커플드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복잡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절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소금을 많이 먹어도 뭐 이렇게 체액량을 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혈압 이뇨로 기전이 작동하고 또 뭐 혈류도 일정하게 음성 피드백으로 잘 유지가 되니까 뭐 그냥 많이 먹어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 이 기전을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뭔가 부담을 받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혈압 이뇨가 발생하면 그 혈압 이뇨는 결국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소변을 내보내는 장기인 콩팥에서 하는 거죠. 콩팥. 콩팥을 더 세게 일을 시켜가지고 소변을 많이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콩팥에 부담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혈관 저항을 올리잖아요. 결국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 저항을 올리잖아요. 결국 혈관 저항이 올라가면 혈압은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루프뿐만이 아니라 혈관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링크라고 하죠. 링크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좀 복잡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 얘기 안 하면 여기에서 또 바로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 얘가 올라가면 혈압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혈관 저항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뭐예요? 혈관 자체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짜게 먹지 말아라 하는 게 다 이런 그런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원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공짜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의 부담을 주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 뭐 좀 이용했다가 끄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 기전이 돌아가게 되면 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도 기억에 깊이 있는 의학 공부, 좀 깊이가 좀 있어야 또 이런 공부하는 맛이 있죠. 자, 무엇이 혈압을 올리는가 말씀드렸고요. 소금이 어떻게 혈압을 올리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 피드백 구조로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 그런 피드백 구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엮여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